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의 속도를 더하고 정보의 깊이를 더한 금강방송만의 특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색다른 시선 TV 현장 매거진의 최정일입니다. 이번 시간에 전해드릴 현장 매거진 소식입니다. 먼저 이슈 현장은 지난 7월 발생한 익산 중앙동 일원 침수 피해 원인은 무엇인지 현장 취재했습니다. 현장 미니 인터뷰는 남극과 북극을 각각 10여 차례 탐방한 김완수 여행 작가를 만나 펭귄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에 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드론의 시선으로 바라본 오늘의 힐링 명소는 익산의 숨은 명소로 알려진 아가페 정양원과 고스랍 두 곳을 소개합니다. 색다른 시선 TV 현장 매거진 지금 출발합니다. 지난 7월 익산 중앙동 일대 많은 비가 내리면서 불과 며칠 사이에 두 차례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1차와 2차 이 침수 피해 원인에 대해 익산시와 상인들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아직 보상이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현재 정확한 침수 피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익산 중앙동 일원 서동시장과 중앙시장, 매일시장 등이 중심이 돼 원도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2021년 7월 5일) 밤 8시 55분 이날 밤 비가 오면서 익산 중앙시장 안에서 물이 역류하는 모습이 CCTV 화면을 통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어디로 급히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8시 40분, 50분 되니까 갑자기 발목까지 물이 차더라고요. 물이 차서 바로 익산시청에 전화를 했지. 여기 메모를 가서 점검을 해달라. 점검만 해주면 좀 될 것 같더라고요. 점검해달라는데 안 나와. 순차적으로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분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10시 40분 되니까 그때 오시더라고. 불과 4분도 채 지나지 않은 7월 5일 밤 8시 59분 익산 하나은행 중앙지점 앞 도로 어느새 물이 급격히 불어나 라바콘이 둥둥 떠다니고 자동차 타이어가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이를 목격한 차주는 성급히 차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5일 오후부터 104mm에 가까운 집중호우가 쏟아져 매일시장과 중앙시장, 인근 오피스텔 등이 침수로 인해 1차 피해를 입었습니다. 밤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빗물이 성인 무릎까지 차오르면서 매일시장과 중앙시장 상가로 물이 유입돼 안에 진열된 물건들은 비에 젖어버려야 할 처지가 됐다며 상인들은 하소연을 합니다. 옷이 있는데 하루하루 이렇게 열심히 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솔직히 찹찹해요. 그래갖고 저희 와이프하고 지금 아침에 딱 여는 순간부터 지금 너무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또한 인근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으로 물이 흘러들어가 엘리베이터가 정지되고 360여 세대의 전기가 끊기면서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3일 뒤인 7월 8일 새벽에는 47mm의 호우로 150여 곳의 상가가 물에 잠기는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상인들은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그저께 이렇게 한 여기까지 이게 다 지금 이게 전부 덮여서서 이게 뭐 기계고 뭐고 시방 다 젖어갖고 시방 말려도 될랑가를 모르겠고 영업을 시방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엄두가 안 나요. 시민들이 제보한 영상을 보면 갑자기 불어난 물로 인해 편의점은 물론 상가 안으로 물이 들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익산시는 중앙동 상가 일대 수해 피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7월 22일 손해사정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판매용 상품 같은 경우에는 구입한 구입 단가 그리고 사고로다가 피해를 입은 수량을 파악을 해가지고 적용을 해주고요. 뭐 시설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태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한 감가상각을 적용해가지고
1차와 2차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침수 피해는 매일시장과 중앙시장,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총 301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상인들에게 이번 침수 피해는 삶의 터전의 희망을 잃게 하는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1차와 2차에 걸친 침수 피해의 원인은 과연 인재일까요? 아니면 자연재해일까요? 저는 이제 당시 현장에 한 10시 정도 도착을 해서 가서 보니까 물이 전통시장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강물처럼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류적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보니까 하수관 자체에서 물이 빠지지 않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 하수관 뚜껑을 열어보니까 배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수관로 안쪽에 문제가 생겼다. 침수 피해 원인의 단서는 바로 2019년 익산시가 국비를 지원받아 남중동과 평화동, 창인동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이번 폭우로 침수 피해가 난 매일시장에서 만경강 쪽으로 향하는 하수관로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하수관에 공사 자재로 보이는 많은 양의 보라색 프로파일이 휘어지고 찢어진 채로 뒤엉켜 있습니다. 배관을 작업을 해놓고 물타를 안에다 쳤어야 되는데 계속 이제 이게 비가 오니까 이제 이 작업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가 와서 이것이 풀어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감은 것을 이제 박스에 안에다 이렇게 쭉쭉 감았잖아요. 그것이 풀어졌어요. 그래갖고 쭉 딸려 나온 거예요. 소리도 뭐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할 수 없죠. 그것이 이제 조금 물 흐름에 방해를 많이 줬죠. 이것은 노후 하수관로를 보수하는 자재로 쓰이는 거푸집으로 하수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하수관 모양에 맞게 이 거푸집을 둘러싼 다음 시멘트로 마무리를 하는 공정이 진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집중호우가 발생해 프로파일이 하수관을 막아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년도 8월 달부터 노후 하수관 정비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 노후 하수관 정비 사업의 현장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노후 하수관을 그 플라스틱 관으로 해가지고 메꿔서 관을 만드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정비를 하는 공사를 진행 중인데 그 플라스틱 관이 쓸려가지고 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에 여기서 막힌 거죠.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은 피해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처분한 물품이 많기 때문에 너무 늦게 조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분통을 터뜨리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2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오늘 싹 점검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일시적으로 좀 물이 많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맨홀 옆에 우수바지 이런 데가 다 흙산물이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주변에 있던 것들 이제 떠날려가지고 물이 이제 들어가는 구멍으로 배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막아버리니까. 1차 침수 피해가 발생한 이후 익산시는 정밀 진단업체를 통해 우수 관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일부 관로에 퇴적토 적체로 인해 막힌 곳은 없고 맨홀의 부유물이 쌓여 배수에 지장을 초래해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처음 호우 경보가 발효된 5일 21시경 1차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고 침수 지역 내 우수관 CCTV를 조사했지만 당시 침수 지역 내 우수관로 내부에서는 별다른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압취 방지 덮개를 열자 순식간에 불이 빨려 들어갔다는 주민들의 목격담을 미루어 볼 때 1차 침수 피해의 원인은 압취 방지 덮개를 막고 있는 부유물들이 얽혀서 원활하게 작동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2차 침수 피해 원인은 350mm가량 떨어진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공사 자재인 PVC 재질의 프로파일이 엉켜 우수 박스를 막아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중앙동 일대는 수년간 침수 피해가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1차와 2차 침수 피해 모두 명백한 인재라며 익산시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피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얼마나 쓰레기를 버렸길래 그 부유물이 하수관에 끼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큰 물난리가 납니까? 이거를 우리가 믿고 있던 공무원들께서 그게 피해 원인이라고 조사한 내용입니다. 1차 침수 원인이 재해로 결론날 뿐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대비해 중앙동 상인 70여 명이 주축이 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익산시는 이번 침수 피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상하수도 사업단장과 전 하수도과장, 하수관리대장 등 3명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이번 침수 피해에 대해 시공사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사용된 자재들이 엉켜 배수를 막으면서 빗물이 역류해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타깝게도 2차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침수 피해 지역에서 약 350m 떨어진 하수관로 2곳에 공사용 자재인 PVC 재질의 프로파일이 엉켜 우수 박스를 막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속되는 많은 비를 견디지 못하고 약해지고 뜯겨지면서 관로를 막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시공사의 안일한 공사와 부실한 관리 감독이 침수 피해 원인으로 최종 결정되면 업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중앙동 1원 침수 피해 현장을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직접 방문해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정확한 피해 원인 규명을 통해 상인들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7월 13일 민간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현황과 우수박스 통수 능력 등 다방면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의회도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 현장 방문과 주민 간담회를 통해 원인 규명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익산시는 1차와 2차 피해 원인에 대해 당시 상황에서 판단한 것이므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침수 피해에 대한 원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중앙동 피해 원인에 대해서 1차, 2차가 저희들이 생각한 거라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이 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저희에 대해서 그렇게 꼭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때 당시 상황에서 판단했던 상황입니다. 이 관로 안의 문제이지 밖에 있는 물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생긴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 방지 덮개를 막고 있는 부유물이 1차 침수 원인이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 상인들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수관로 공사에 사용된 자재가 물길을 막아 물의 흐름을 방해해 빗물이 역류해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익산시와 시공업체의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차나 3차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차 그 후에 비가 너무나 많이 왔더라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7월 5일 날 1차 침수 피해가 있던 날에 폭우가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약 한 15mm 정도 이렇게 왔었고 그때부터 역류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20mm 이상이 왔는데 15mm 정도 왔을 때 하수관로가 막혔다고 하면은 그 안에 있던 방해 물질로 인해서 배수가 안 되었고 그 이후에 내린 비로 인해서 점점 더 차올랐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중앙시장 상가 일대에는 60여 개 단체의 자원봉사자 1,500여 명이 침체에 빠진 지역 상인들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복구 작업을 지원했고 수해 복구를 위한 성금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제9호 기금이 시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먼저 피해자들께 선 지급하시고 하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뭐 그 선지급은커녕 오히려 지금 손해사정인이 투입되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그 정상적으로 지급하신다면 3, 4주 이상 걸릴 것 같아서 지금 저희 피해 상인들이 지금 뭐 복구하기에 좀 뭐 금전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애가 많이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북도는 침수 피해 상인들에게 상가당 200만 원씩 재해 구호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구호기금 신청자는 206개소에 피해 신고액만 56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익산 중앙동 일원 침수 피해에 대해 하루빨리 명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리에 빠진 상인들과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현장 미니 인터뷰 시간입니다. 북극을 시작으로 남극까지 모두 23차례나 탐방을 하고 또 최근에는 펭귄을 활용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 발굴에 한창이신 분이 있습니다. 김완수 극지방 여행 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와 또 환경 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북극과 남극 각각 10차례 이상 다녀오시고 또 최근에는 펭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김완수 여행 작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께서는 2012년 북극점 탐방을 시작으로 남극은 10번, 또 북극은 13번이나 다녀오셨는데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셨을 것 같습니다. 극지방 탐방, 또 펭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극지방 탐방은 제가 세계 한 100여 개국 여행하면서 그 세계 여행 책을 2권을 냈지요. 그 뒤로 이제 마지막 남은 여행지가 남극, 북극이라 남극, 북극을 가게 됐고, 특히 그 남극을 갔을 때 그 어느 계곡에서 펭귄 한 30만 마리를 만났는데 그 보면서 아, 이 세상은 인간 세상이 아니라 펭귄 세상도 있구나, 그걸 느꼈고, 이렇게 펭귄이 사회적 동물이라도 몰려 있으니까 지구온난화가 오면 이 질병에 걸리면 이걸 한꺼번에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또 했죠.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그 피 흘리는 펭귄을 봤어요. 질병에. 그러면서 아, 이게 심각하구나 갈수록 지구온난화가, 그러면서 이제 펭귄과 환경에 대해서 같이 생각이 됐습니다. 남극은 여름에도 영하 3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이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지에서 적응하시는 게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곳에서의 생활이나 또 의사소통은 어떠셨나요? 그 남극에는 그 농산물을 재배할 수가 없으니까 그 우리가 그 먹고 마시고 할 것을 전부 갖고 들어갑니다. 배로 들어가든 비행기로 들어가든. 그래서 현지에서 그 텐트 치고 거기서 생활을 하고 또 거기에 나오는 모든 찌꺼기 쓰레기는 그대로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언어는 국제적으로 언어가 영어니까 영어로 다 통용되고 있습니다. 펭귄은 또 참 호기심이 많은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직접 마주하신 펭귄의 느낌, 그리고 기억나시는 일화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 펭귄은 그 펭귄의 하이라이트가 황제 펭귄이거든요. 그 남극의 신사라고 그러는데 그 황제 펭귄 서식지에 한 8,000마리 정도가 있는데 한번 들어갔었는데 그 얘들이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요. 그 사진 촬영하고 있으면 뒤에 인기척에서 딱 쳐다보면 그 펭귄이 뒤에서 바짝 구경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사람들이 엎어져서 이렇게 사진 찍고 있으면 한 20마리가 모아갖고 거꾸로 펭귄들이 사람들도 구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그 호기심이 많지요, 펭귄들이. 예. 지구온난화와 환경 문제를 알리기 위해 또 다양한 활동에 참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참여하셨던 활동이나 또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래서 펭귄을 통한 환경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을 하면 여기서 한 익산에서 한 500~600명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애들이 열정적이고 같이 이렇게 보고 듣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펭귄이 그 우리 익산하고 또 무슨 관계 있냐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펭귄 익산이 사랑의 도시거든요. 서동산하의 사랑, 그다음에 그 보석의 사랑, 그 망보석의 사랑이 있듯이 이 펭귄이 그 일편단심 민들레아처럼 일부 일처제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동물로 해서 익산이 이 펭귄과 사랑 이렇게 연관 관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익산 보석박물관에서 펭귄과 관련된 행사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떤 행사였나요? 익산에 그 어린이 그 시설을 개관을 했어요, 이번에요. 그래서 그 개관 행사에 익산시에서 어린이들이 펭귄을 좋아하니까 펭귄에 관련 행사를 했으면 쓰겠다 해갖고 그 작은 그 펭귄 축제를 했습니다. 그 펭귄 축제에는 그 국내에서 가장 큰 10m 그 꺽다리 펭귄부터 비롯해서 그 터널 펭귄, 그리고 8m의 그 황제 펭귄 전시관, 그리고 한 20여 마리 펭귄 조형물, 또 펭귄 공연하면서 아주 그 어린이들하고 재밌게 그 펭귄 작은 축제를 했습니다. 익산 용안 생태 습지를 활용해서 이 펭귄 체험 학교를 구상 중이라고 들었는데 직접적인 설립 계획 어떤 게 있으실까요? 지금 시대 정신은 환경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는 굉장히 환경이 중요해요. 지금 왜 그런 거냐? 지금 환경의 피해는 그 우리 어른이 아니라 어린이들한테 피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이 환경이 굉장히 그 어렵고 무겁고 또 무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 펭귄을 통해서 이 환경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 용안에 환경 생태 체험학교를 아마 전국 최초로 용안에 하기로 용안 주민들과 그 합의를 받고 그 현재 있는 용머리의 그 체험관과 그 용안 생태습지를 활용해서 그 생태습지에는 펭귄 배도 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안 생태습지 공원 외에도 익산역이나 또 문화예술의 거리에도 펭귄을 활용한 콘텐츠 추진 계획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계획 중이실까요? 연간 한 500만 명의 그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수로, 목포로, 한옥마을로. 근데 그분들이 익산에 내려와서 볼거리가 없어요. 사진 찍을 거리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펭귄 행사를 했을 때 갖고 있는 여러 조형물이 좀 있어요. 그런 조형물을 갖고 이분들이 내려와서 그 포토존으로 활용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그 일본도 보면 그 펭귄 역장이 있어요. 펭귄이가 모자 씌워갖고 역장이 있는데 우리도 우리도 그 캐릭터가 있으니까 그 캐릭터를 영예 역장으로 시켜갖고 그 관광객들이 오면 같이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해서 그 펭귄 역광장을 우리가 제안했고, 또 하나는 역광장에 내려온 관광객들이 갈 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문화의 거리가 크게 볼거리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전국적인 이런 콘텐츠, 익산만이 갖고 있는 콘텐츠 펭귄을 활용해갖고 그 문화의 거리에 그 맞춤형으로 그 펭귄 그 조형물, 그리고 한 공간에 한 12m의 대형 펭귄 백화, 전국에서 가장 큰, 그 다음에 그 물이 그쪽이 없으니까 분수대를 만드는데 분수대가 춤추는 펭귄 분수대, 그리고 벽에 또 벽 가든, 그렇게 해서 약간 서울, 부산 사람들 올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해서 펭귄 문화거리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제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환경부와 조선일보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환경대상에서 수상을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이 상이 주는 의미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상은 국내에서 가장 큰 환경상인데 지금 남극 10번, 북극 13번 다니면서 지구 환경 위기를 지금 봤지요. 그래서 그 지구 환경 위기를 사진전 넣으면서 꾸준히 홍보를 했고, 또 갔다 와서 그 환경을 통한 환경 동화책을 저희가 4권을 시리즈로 만들었고, 또 한 2,000권 정도는 그 익산시랑 또 기부를 또 했고, 또 그 책을 통해서 그 환경 뮤지컬, 아트급행이라는 뮤지컬을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그런 공로로 해서 그 환경부에서 그 대상을 줬습니다. 네, 끝으로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익산에 그 환경체험학교, 그리고 역전의 역광장, 그 다음에 펭귄 거리가 완성되면 다음에는 그 겨울에 겨울축제 좀 익산에 없거든요. 근데 이 축제가 그 나비축제 혹은 산천어 공룡축제 공통점이 그 동물이고 애기들이 좋아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다 100만 명 올 수 있는 그런 축제인데 펭귄도 그 못지않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겨울에 펭귄 축제를 하자 이렇게 또 제안을 했고, 또 하나는 그 산천어 축제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금 잘 못해요 앞으로. 그러나 이것은 환경을 살리는 축제니까 펭귄 환경축제를 하자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제가 남극 북극 갔다 오면서 수집한 그 사진, 영상, 아이템이 한 4,000점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익산의 날씨에 맞는 그 펭귄까지 와서 세계 최초의 펭귄 박물관을 지금 만들자는 것. 예, 그것과 다음에는 지금 제가 바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환경부가 지금 굉장히 기후변화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지구환경위기 사진 영상전을 지금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 사진 영상전을 특별전을 하려고 하는 거 하나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남극 10번, 북극 10번 갔다 온 것을 펭귄과 함께하는 남극 일주여행, 북극 꿈과는 북극 일주여행을 그 책을 만들어서 이게 세계 최초의 책입니다. 그래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는 것, 그것은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펭귄을 활용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있는 김환수 극지방 전문 여행 작가님 만나봤습니다. 작가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색다른 시선 TV 현장 매거진이 소개해드릴 오늘의 힐링 명소는 익산에 위치한 특별한 두 곳입니다. 먼저 자연 수목 농장을 익산시가 민간 정원으로 활용해 힐링 명소가 된 아가페 정양원과 4천여 개 장독대가 장관을 이뤄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100년 동안 간직하고 있는 고스락입니다. 익산의 숨은 명소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느껴보시죠. 색다른 시선 TV 현장 매거진이 포착한 힐링 명소는 전북 익산에 자리하고 있는 익산의 숨겨진 명소 고스락과 민간 정원인 아가페 정양원입니다. 가고 싶은 힐링 공간이 많은 다이로운 익산. 이곳은 민간 정원을 활용해 정원 명소로 알려진 아가페 정양원입니다. 어르신들이 자연과 함께 노년을 지낼 수 있도록 조성된 노인복지시설로 조성돼 다양한 수목과 산책로가 미로처럼 아름답게 있는 자연 수목 농장입니다. 향나무와 꽃나무가 조성된 숲을 걷다 보면 숲에서 퍼지는 은은한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성벽처럼 둘러싸인 메타세콰이어 숲은 찾는 이로 하여금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유기농 원료를 사용해 자연 발효시킨 전통장을 담은 4천여 개의 장독대가 즐비한 이곳은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고스락입니다. 고스락은 으뜸이란 순수 우리말로 전통 한옥 담장으로 단지를 조성하고 한국식 조경으로 한국의 멋을 연출했습니다. 석재가 풍부한 익산이라 그런지 돌로 만든 솥대가 산책로를 지키고 있으며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돌담길을 따라 걷다 보면 세월과 함께 익어가는 고스락의 아름다운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지친 일상을 벗어나 숲속 산책로가 조성된 익산의 숨은 힐링 명소인 고스락과 아가페 정양원에서 자연 속 힐링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색다른 시선 TV 현장 매거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